안녕하세요. 추다입니다. 오늘은 근육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우리 몸에 있는 근육, 말로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그 근육이 무슨 일을 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이 정말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구조의 연장선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몸의 70에서 80%를 구성하고 있고 힘줄 또는 우리가 살이라고 말하는 살코기 아시죠? 우리가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보면 붉은색이 있잖아요. 그 살을 칭하고 있는 그 말을 단어를 근육이라고 합니다. 근육의 탄성을 이용해서 뼈를 제자리에 붙어 있게 해주는, 뼈가 사실 우리가 어릴 때 해부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뼈들 있잖아요. 그 과학실 가면은 이제 해골 이렇게 보시면 달강달강하고 있어요. 다 조각조각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조각조각을 연결하는 아이들이 우리가 힘줄, 건이라고 부르고요. 뭐 그 사이에 이 바이올린 켜듯이 그렇게 해서 손상이 될까봐 물주머니들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릎에 물 찼다, 그런 것들이 무릎에 있는 물 주머니에 물이 많이 찼다, 물이 없는데 갑자기 여기서 찬 게 아니라 그런 것처럼 그 뼈를 하나하나 힘줄로 연결을 해놨는데, 그 힘줄로는 뭐가 안 돼요? 움직임을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을 통해서 그 뼈가 그 자리에 있도록,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단단히 잡아주고, 그리고 우리가 뭐 손을 움직이고 다리를 움직이고 말을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근육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눈을 한번 깜빡일 때도, 지금 제가 말을 할 때, 이 말을 할 때도 입술뿐만 아니라 성대 근육까지 모두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손가락뿐만 아니라 팔 전체가 그 숟가락 하나를 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근육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저희 집에 이제 그 족저근막염 있으신 분이 이제 왔다 가셨는데요. 오늘 3회차 관리 받으셨고, 확실히 통증이 줄어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병원에 가서 진단 받으시고 병원 치료를 병행하시면서 우리 몸에 매일매일 생겨나는 노폐물을 빼기 위해서 항산화를 위한 이제 관리를 보통 진행을 하는데요. 노폐물이 빠져나간다면 조금 더 그 병원의 치료 효과가 높아질 수 있죠. 저희가 진행하는데, 이분은 이제 족저근막염이니까 발에서 시작된 줄 알고 있으셨는데, 저희가 종아리 근육, 허벅지 근육을 통해서 이제 척추의 그 힘이 관절로, 그러니까 고관절, 우리가 말하는 둔부 쪽, 엉덩이 쪽을 통해서 양 두 다리로 지탱하는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척추를 고추 세우고 우리가 머리를 똑바로 들고 있고, 이 8kg 이상이 되는 두개골, 머리를 들고 있으려고 척추가 고생을 해요. 이 척추로 이제 이렇게 가하는 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골반이라고 하는 이제 그 둔부가 두 개의 다리로 나눠서 힘을 나눠서 양쪽으로 지탱하는 원리가 우리 몸의 원리인데, 그 중에서 이제 한쪽 다리가 이제 뭐 사용이 많았다든지 아니면 근육이 사용하다가 이제 중간중간 문제가 생겼다든지 해서 조금 불편한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도 저희가 종아리랑 허벅지를 좀 부드럽게 해드렸더니 발을 사용하시기 굉장히 편해지셨고, 현재는 이제 오늘 3회차로 뒤꿈치만 조금 통증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근육이 그러니까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근육이라는 게 단순히 어떻다가 아니라 그 근육, 손가락 하나를 움직이기 위해, 발 한 번을 딛기 위해서 우리 몸의 전신에 있는 근육들은 함께, 무게 중심의 이동부터 해서 모든 것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손이 아파가 아니라, 손이 아프다면 이 손을 움직이기 위한 온몸의 근육들이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혈관의 흐름을 도와주는 펌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맞습니다. 특히 우리 몸은 36.5도라는 이 온도를 지켜내야지만 몸이 건강하게 유지된다라는 항상성의 원리가 있는데요. 이때 이제
피가 돌아서, 그쵸? 혈액으로 인해서 36.5도를 지키는 시스템으로 우리 몸이 지탱하고 그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심장 근육이 혈액을 배출해주고 전신에 있는 근육들이 혈액이 손쉽게 이동하고 전신을 돌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 인해서 이 근육으로 인한 우리 몸의 따뜻함 36.5도를 지킬 수 있는 힘이 또 여기서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육이라는 건요, 수축 운동을 통해서 이동하든지 자세 유지하든지 체액의 분비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근육이 수축을 이용해서 움직임을 하려고 발달된 조직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손을 펴고 있으면 물건을 집을 수 없죠. 편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몸에. 그래서 펼 때는 편근, 그다음 굽힐 때는 굽힌근이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굽힐 때 잡아당기는 수축을 이용해서 물건을 짚고, 그쵸? 발가락으로도 물건을 짚고, 이렇게 하는 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수축을 통해서 화학적 에너지를 어느 에너지로 기계적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고도로 발달된 조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화학적 에너지, 우리가 음식물을 먹은 이 열량, 이것을 우리 몸의 근육으로 전달을 시켜서 몸을 움직이는 기계적, 물리적인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어떻게 발달된 굉장히 과학적으로 고도로 발달된 조직입니다. 대박이지 않아요? 저는 진짜 공부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야, 진짜 이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게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루 종일 말씀하시고 잘 이제 뭐 지하철 타시고 버스 타시고 차량 운전하시고 운전할 때 앞차와의 간격을 생각하면서 운전하고 이 모든 동물적인 모든 감각들 대박인 거예요. 우리 몸이 얼마나 과학적인지 몰라요. 지금 굉장히 잘 살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 몸의 건강함으로 인해서 하루를 보냈으니까 잘 산 거예요. 수축을 통해서 화학적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고도로 발달된 조직이 뭐다? 근육이다. 근육세포는 대부분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구조, 단백질로 이루어진 수축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육의 종류를 한번 살펴볼까요? 불수익은, 수익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불수익은은 말 그대로 수의, 내가 이제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근육이 아니라 아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없어도 움직이는 심장이 뛰고 숨을 쉬고 이런 자율신경을 얘기를 하는데요. 의식적으로 조절이 뭐 불가능까진 아닌데 예쁜 여자를 봤는데 동물적인 감각으로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어. 이런 것들. 네. 뭐 예쁜 여자 보고도 안 뛰는 남자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예쁜 여자 보면 여자도 뛰어요. 여자도. 심장 근육, 내장에 있는 근육. 음식을 먹었는데 위장이 반응하기 시작하고 음식물이 내려가면서 소장, 대장을 거쳐서 항문으로 배출을 하는데 이때 소화를 하기 위해 각종 장기에서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나 효소들이 나오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불수의근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수의근은 말 그대로 나의 의식으로 인해서 조절하는 것으로요. 뭐 내가 물건을 든다. 물건을 이동시킨다, 운전을 한다, 엑셀레이터를 밟는다, 뭐 오늘 만보를 걸었다. 이 모두 나의 생각으로 인한 이제 근육의 사용이죠. 근육은 크게 봤을 때 불수의근과 수의근으로 나뉘어지고요. 그다음 수의근의 종류에는 빠르게 움직이는 것과 느리게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 등근이라고 해서 중등근, 대등근, 소등근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엉덩이 근육이 하나다 이게 아니라 여러 개로 분화되어 있고요. 꼬리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린아이일 때는 분화되어 있다가 나이를 먹고 성장기를 거치면서 하나의 뼈로 굳어지게 되죠. 그래서 골반 자체가 튼튼하게 우리 몸을 지탱할 수 있도록 두 다리에게 힘을 배분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아주 튼튼한 부위입니다. 대둔근이 가끔 상향으로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러거나 대둔근이 수축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바닥에 앉으셨을 때 엉덩이가 너무 아프시죠. 그럴 때 이제 대둔근을 좀 펌핑할 수 있게 이제 관리를 해주시거나 이제
평소에 움직이는 앞쪽이 아니라 뒤쪽으로 해서 운동 방향성을 달리해주면 대둔근의 펌핑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근육이 차오르면서 바닥에 앉았을 때 아프지 않은 상태가 되죠. 이렇게 우리의 근육의 아주 작은 움직임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몸에 불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근육의 종류를 다시 이제 아까 수익은 불수익은 말고 또 뭐가 있냐면 골격을 이루는 근육이다 이런 게 아니라요. 골격 근육은 얘가 이제 뭐 결합 조직, 혈관, 신경 이런 게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진 근육입니다. 요게 이제 조금 이제 대표적으로 심장 근육, 불수익은 중에 대표적인 심장 근육과 조금 다른 게 내가 의식하고 있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불수익은 중에 가로무늬 근육이 대부분 뭐냐? 이게 자율신경에 의해서 그냥 움직이는 근육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골격 근육은 가로무늬 근육 섬유와 결합 조직, 혈관, 신경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우리 몸을 자율적으로 움직이는데 쓰이는 대부분의 근육들이 골격근 세포를 통한 골격 근육이고, 발음이 어렵죠? 나만 어렵나요? 심장 근육처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뛰고, 그쵸? 그런 아이들은 대부분 가로무늬 근이라고 해서 불수의근이고 자율신경에 의해서 지배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격 근육을 살펴보면 어떤 근육이다? 활동할 수 있는 근육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마에 눈썹을 이렇게 움직이죠. 이거를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면 움직여지지 않죠. 근데 눈썹을 든다고 하면 들어지죠. 어깨를 내가 돌릴 수 있죠. 이런 근육들이 대부분 골격 근세포를 이용한 골격 근육입니다. 내장 근육이 굉장히 이제 움직임이 적은 근육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다고 아예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아까 골격근처럼 우리가 어떤 의도한 바에 의해서 움직이고 의도하지 않은 바에서 움직이지 않는 근육은 아니고 이건 자율신경에 의한 근육이니까 매일 일정량 움직인다라는 표현이 가장 맞겠죠. 예를 들어서 위, 방광, 자궁 등이 벽을 이제 이루고 있고요. 상황에 맞는 움직임을 조절하는 근육인데 민문이근이고요. 아까 민문이근은 불수의근이 많다고 했잖아요. 자율신경 지배를 받는 근육. 이걸 다른 이제 말로 평활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활근 하면 다들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몇 년도였죠? 그때 이후로는 한글로 근육을 표현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낯선 언어들 같은데 사실 그게 우리의 언어니까 더 많이 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평활근 수업할 때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가로무늬근 아까 얘기를 했는데요. 가로무늬근은 골격근육, 심장근육 이런 것을 광학현미경으로 근육세포를 이제 관찰을 하면 밝고 어두운 띠가 교대로 배열돼서 가로무늬가 이제 보이는 근육입니다. 가로무늬. 근데 이 가로무늬가 보이는 이제 근육이 얘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를 할 수가 있거든요. 민무늬근은 가로무늬가 관찰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진 않죠. 그렇죠? 근육의 구조에서 저희가 근육을 여러 가지로 이제 쪼개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네, 근육 원섬유라고 해서요. 이제 우리가 자주 아는 미오글로빈 이런 게 여기서 나오게 되죠. 네네. 그래서 필라멘트를 통해서 얘가 이제 우리가 팔에 근력이 얼마나 세지 않냐를 이제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은 그 근육 원섬유가 모여서 작은 다발, 중간 다발, 그 중간 다발을 또 이제 막이 싸고 있잖아요. 이제 그게 다시 근육이 되고 그 근육 섬유 다발을 다시 싸고 있는 게 이제 근막이 되고 그 근육 섬유의 다발을 모여서 고기를 잘랐는데 하얀 막이 있어. 그 안에 이제 쭉 근육들이 모여 있죠. 그런 형태들. 그게 근육 섬유다. 근막으로 하나 이렇게 쌓여 있는 것들이 근육 섬유다 보시면 돼요. 그거 근육에 대한 결체 조직, 그 근육을 잡고 있는 조직들이 힘줄과 근막이다. 힘줄은 근육과 뼈를 붙여주죠. 그리고
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근막은 근육을 한 뭉치를 이렇게 묶어줘서 근육의 힘을 최대치로 낼 수 있게 해주고 근육이 손상되는 걸 방지할 수 있게 너무 막 확장되면 또 근육이 손상되잖아요. 그래서 근육을 보호하는 역할과 근육의 움직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근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익근입니다. 빠르게 수축하는 섬유가 있고 느리게 수축하는 근육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빠르게 수축하는 근섬유가 이제 수익근에서 나오는데요. 지구력이 낮아서 쉽게 피로해짐. 그러니까 우리가 50m, 100m 달리기를 막 7초, 10초에 막 끊어버려. 이게 이제 빠르게 수축하는 근섬유. 느리게 수축한 근섬유는 슈퍼에서 물건을 장을 봐가지고 집에까지 왔어요. 근데 집에까지 와서 굉장한 피로도를 이제 느끼잖아요. 근데 그거를 들고 올 수 있게 하는 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구력이 좀 낮아서 조금만 사용해도 쉽게 피로해지는 근육들이 빠르게 수축하는 근섬유이고요. 그 대신에 힘을 크게 낼 수 있죠. 갑자기 역기를 확 들어 올렸다. 예. 그런데 사용하는 게 이제 속근섬유라고 해서 이렇게 연축근섬유, 이렇게 빠른 연축근섬유라고 얘기를 하죠. 느리게 수축하는 근섬유는 지구력이 높아서 오랜 시간 수축을 유지하는 거. 큰 힘을 낼 수는 없지만 그로 인해서 어떤 형태를 유지하거나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의자에 앉아 있다. 오래 서 있다. 그 다음에 커피잔을 들고 오래 있다. 이때도 커피잔을 떨어뜨리지 않을 수 있는 건 느리게 수축하는 근섬유 때문이고 커피잔을 잠깐 들어 올리는 그 힘. 그거는 빠르게 수축하는 근섬유. 그래서 빠르게 수축하는 근섬유는요, 말 그대로 빠르게 움직이는 운동을 했을 때 발달을 하고, 몸의 지구력이 조금 하강되고요, 힘과 속도는 강해집니다. 역도 선수들이 주로 이런 근육들이 강하고, 요거를 들고 버티는 힘은 뭐다? 느리게 수축하는 근섬유. 그래서 그러니까 역도를 들어 올릴 때 빠르게 수축해서 과도한 힘을 써서 들어 올리는 걸 유지하는 건 느리게 수축하는 근섬유라고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수축한 근육과 혈액과의 순환 관계를 보자면 칼슘과 연질성 물질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근육 속의 칼슘 농도가 적당해야 뭐가 된다고요? 수축과 이완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아연이 보통 영양제 하나로 해서 되어 있잖아요. 이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뭐다? 아프다는 건 뭐다? 근육을 사용하는데 근육이 아프다면 이 근육과 혈액순환과의 관계에서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아연이 필수적인데 그게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아연을 먹었더니 어떻다? 안 아프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한다. 칼슘이 부족하면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칼슘제를 좀 챙겨 드시는 게 좋은데요. 아까 제가 어떤 칼럼에서 이런 얘기를 봤어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아연을 같이 먹었을 때 결석이 잘 생긴다. 결석이 생기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이제 재료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시돼야 될 건 물입니다. 물을 먹어주고 물 청소가 되어진다면 결석이 생길까요? 물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100% 맞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서 통증 제어를 위해서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아연은 물이 몸에 필수적입니다. 보통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할 수 있지만 나이 먹을수록 소장이 약해지시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이 몸속에 들어갈 확률이 줄어들죠. 그래서 영양제 형태로 드시는 걸 저는 권해드리고요. 이거 드실 때 주의사항은 칼슘 제제 같은 경우에는 변비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좀 주의하셔야 될 거예요. 물을 좀 많이 섭취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